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찰 토픽 첫 번째입니다. 조원석 특검 제정신인가? 폭우 비상의 재난본부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특히 세계의 특검 중에서도 조원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체포영장부터 막 청구를 하고 기각되니까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그리고 뭐 인치한다고 하고 제가 오늘 낮에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치한다고 하고 그러고 있었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지금 무리하게 여러 가지 이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중에 정말 오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밖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극심하죠. 그런데 폭우 지금 비상이 걸려서 비상경보령이 발동이 돼서 이 소방청, 소방재난안전본부 전부 여기에 매달리고 있죠. 이게 어떻게 또 언제 그칠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에도 폭우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소방청, 소방재난본부가 여기에 압수수색을 들어갔습니다. 지금 조원석 특검이 오늘 오전부터 왜 압수수색을 하려냐 하면은 그때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이 어떤 뭐 언론사 비상계엄 때 단전 단수를 시도했다. 그 경찰에서 저번에 압수수색 다 하고 했죠. 그런데 특검이 여기 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금 소방청이 폭우로 인해서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는데 소방청, 소방재난본부를 비롯해서 7곳에 대한 강제수사. 자, 그렇게 되면은 막 수사를 와서 어수선하고 또 하면은 이게 손발이 묶이고 해서 좀 빨리 출동을 하는 해야 되는 그 대응 체제에 지금 차질이 우려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 완전히 생명, 안전이 걸린 문제인데 뭐가 급하다고 지금 오늘 하면 안 되는 건지 소방재난본부와 소방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들어갔다.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계엄 선포 직전에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온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에게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보여줬고 그 문건에는 자정경에 한겨레, 경향, MBC, JTBC 여론조사 곧 절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지시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지시를 전달받은 이상민 전 장관이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관련 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서 협조 요청이 오면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은 조치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혐의 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한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가 어떤 경위로 내려졌는지를 확인을 한다고 소방청, 그러니까 이상민 당시 장관의 지시가 전달된 소방청하고 서울 소방재난본부 이런 데 대해 강제 수사 지금 오늘 지금 했다는 겁니다. 이 비 피해 때문에 지금 날리고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충남 서산에서 침수로 인한 사망사고까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소방청이 수해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다. 한쪽에는 지금 비상이 걸려서 난리가 나서 막 출동을 하라고 하고 지렁이 떨어지고 막 전화통이 불이 나고 하는데 그 옆에 가가지고 압수수색한다고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에게 12월 달에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그거 확인한다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지금 오늘 벌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제정신입니까? 뭘 목표로 하기에 이렇게 하는 것인가? 지금 그래서 소방청이나 이 내부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운 반응이 나왔다. 수해 피해가 심각한 오늘 같은 날 소방청 압수수색이 꼭 필요했느냐? 웬 말이냐? 지금 역대 최대 강수량 충남 서산에서 충남 지역에서 특히 이게 많이 되고 지금 서울도 하천 같은 것들 전부 다 지금 범람 위험 경고등이 다 켜졌습니다.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제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비가 내리는데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소방청에 들어가서 무슨 뭐 당시 뭐 10월 3일 날 내려진 지시 사항을 찾느라고 뒤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도대체 조은석 특검이 지금 목표하는 바가 뭡니까? 어디에 쫓겼어? 저 민주당하고 거의 뭐 서로 내통을 해서 이 몰아붙이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정권과. 거기다가 이 특검이 막 그 외에도 폭주를 하는데 외환죄, 이적죄 이것이 이제 엮기 위해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드론작전사령관이 당연히 이 작전을 벌인 겁니다. 작년 10월하고 11월 달에 이 뭐 드론이 그 북한으로 넘어가 가지고 우리 군의 드론이 뭐 김정은 간절을 돌았다. 뭐 김병주 의원이 그런 걸 막 이야기를 하면서 군사 비밀 전부 다 이야기하고 하면서 그것은 뭐 북한을 자극을 해서 이 도발을 유도를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다. 이래 가지고 또 소동을 벌이면서 압수수색을 하고 드론작전사령부 막 군을 압수수색을 하고 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오늘 소환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김용대 작전사령관 그 PC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안에 보니까는 유서가 발견이 됐다. 김용대 작전사령관이 유서까지 써놓고 지금 오늘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뭐 신변에는 이상이 없어서 다행인데 그 당장 생각나는 게 바로 그 이재수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막 수사할 때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극단적 선택한 거 그게 생각이 나죠.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지만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 이재수 사령관도 아주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데 수갑을 채워서 막 데려갔죠. 그래서 그런 모욕감, 군인으로서의 모욕감을 참지 못하고 하면 안 될 그런 선택을 했는데 여기 또 군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투스타입니다. 오늘도 기자들과 만나서 오늘 그 특검에 나가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김용대 사령관은 저의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일 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내가 무슨 이적죄냐? 내가 왜 간첩이 돼야 되느냐? 어제 그 이야기도 막 했죠.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 이게 지금 특검에서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뭐 김용현 그때 당시 경호처장이죠. 경호처장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드론을 이제 북한에 보내가지고 북한에 보내면은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방어차원에서 도발을 할 거고 그럼 그것을 빌미로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드론을 보냈다. 이렇게 지금 가설을 세워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김용대 사령관 이야기도 아니 10월과 11월 중순까지 작전이 진행됐다. 왜 그때 진행이 되느냐. 오물풍선이 막 날아오니까. 오물풍선이 날아오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다. 본인이 생각을 해서 그 지휘라인에 보고를 하고 합참부터 쭉쭉 내려와서 작전을 한 것이다. 그러다가 11월 중순에 그만뒀다. 오물풍선이 이제 그때부터 잘 안 내려오기 때문에 만약에 비상계엄을 위한 거였으면 비상계엄이 12월 초에 있었으니까는 11월 말까지 계속 드론을 보냈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드론을 북한에 보내는 것이 10월 11일에 그때 북한 당국이 이 드론을 발견했다고 해서 뭐 이것이 뭐 우리 군에서 보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전에 2022년에도 그때 2022년에 서울 상공에 북한의 무인기가 들어왔죠.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도 막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도 맞대응으로 보냈는데 다만 북한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발표 같은 게 없었을 뿐이다. 그럼 그때도 보냈고 그때는 북한의 그 무인기가 막 넘어오니까는 그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군사 작전을 한 거죠. 작전을 한 거고 이번에는 오물풍선에 넘어오니까는 맞대응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드론을 보낸 것이 김정은을 자극을 해서 그러니까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라면은 그러면은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집권을 했는데 집권하자마자 비상계엄을 준비를 했다는 말도 안 되는 그 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이재명이 처음에 취임하고 나선가요? 뭐 후보 때인가? 이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북한에 대해서 도발을 했는데 비상계엄을 하려고 막 자극을 했는데 김정은이 잘 견뎌줬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김정은이 잘 견뎌줘서 넘어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도발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 지금 연장선상에서 이 특검이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특검에서 의심하는 것은 이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이 만났는데 김용대 작전 사령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근거 자료도 다 있다. 내가 왜 드론작전 사령부에서 이 드론을 북한으로 띄웠는지. 그리고 이거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군사 기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별 4개 출신이라는 김병주를 비롯해서 특검이 그냥 서로 호흡을 맞춰가면서 막 정보를 막 흘리고, 심지어 김병주는 그때 당시 작전에 참석했던 부대가 3개가 있는데 백령도에 있고 무슨 대대가 있고, 그 대대가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지금은 무슨 대대고 그 지휘관도 다 인사조치되고 어디로 갔고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국방위원이니까 또 본인이 군 출신이니까는 그런 정보를 자기가 어디서 받겠죠. 받았는데 그걸 전부 다 좌파방송에 나가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게 북한에서 다 듣고 있죠. 우리 드론, 지금 현대전에서 드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드론 작전 사령부가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대대가 3개의 대대가 어디로 배치되어 있는지, 그걸 김병주가 전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좌파방송에서. 명칭은 뭐였는데 뭐로 바뀌었고, 북한은 그냥 앉아가지고 그 중요한 드론 작전 개념을 전부 다 파악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짓을 지금 민주당하고 특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게 수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하면은 극비의 보안을 유지를 해서 해야 되는 거죠. 김병조가 나서가지고 이런저런 국가 기밀 상황을, 군사 기밀 상황은 곧 우리 국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기식, 망신주기, 그리고 막 흔들기인데 왜 군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하느냐는 이야기죠. 자, 이 특검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소환 통보도 안 하고 그냥 체포영장부터 막 청구를 하고 기각되니까 또 구속영장 청구하고 막 이렇게 했죠.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니까는 구치소장에게 인치해오라. 그러니까는 끌고 오라. 다리를 들고서라도 끌고 오라. 테이저건을 쏴서라도 끌고 오라. 그렇게 안 하면은 구치소장 문책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부심 심사를 신청을 해서 내일 구속 적부심 심사가 열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리는데 그 기간 동안은 이제 그 강제 구인 같은 거 못하죠. 그 기간 동안은 기록이 그러니까 구속 기간에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 기록이 법원에 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제 인출을 못 하는데 어쨌든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합니다.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 출석을 하는데 자, 오늘 변호인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이유가 이번 출석은 전에는 그때 이 구속 취소 심리 이런 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가서 지기현 판사 그 법정에서 왜 구속 취소가 돼야 되는지 법리적인 설명을 했죠. 뭐 절차적 정당성 이런 거.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고 오늘 변호인이 설명을 한 겁니다. 현재 심각하게 악화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다. 건강이 지금 너무 좋지 않았어. 내일 법정에 나가서 구속 적부심을 심사를 하는 그 법정에 나가서 건강 상태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특검이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출석을 그 소환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니까는 이 구치소에
그 건강 상태 체크한 거를 보내라 이렇게 해서 뭘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정밀 검사가 없었겠죠. 그런데 뭔가 보냈으니까는 이제 보통 이제 구치소에 입소할 때 기본적인 체크하는 거 그 정도 보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건강에 문제 없어 무조건 와 이렇게 됐죠. 그런데 내일 직접 가서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건강이 어떻게 좀 악화되는지. 그 일단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걸음걸이나 이런 걸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변호인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약 1.5평 남짓한 공간에 있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그냥 누워 지낸다. 기력 저하로 인해서 식사와 운동이 지금 모두 어려운 상태다. 운동, 뭐 식사도 그렇고 운동도 하루에 1시간 정도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다.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는데도 혈당 수치가 230 내지 240대를 유지하고 70 내지 80m를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찰 정도로 신체 전반에 심각한 이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번에 출석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무슨 뭐 지금 좌파 패널이나 매체들은 이거 구속적 보심 통하지도 않을 건데 그 지지층을 결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속적 보심을 신청을 한다. 왜 이 검찰 소환 조사는 특검 소환 조사는 안 나오고 재판에도 안 나오고 구속적 보심만 나가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특검 소환 조사에 응하거나 재판에 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 상태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정치적 목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단지 구속이 계속될 경우에는 건강이 회복이 어려워진다. 그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간절한 요청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기현 판사가 심리하는 그 소위 내란 재판에도 오늘 그 예정돼 있었는데 거기도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윤곽건 변호사가 재판부에 이렇게 그 출석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갑자기 수감돼서 독방에서 오른 상황으로 지금도 기력이 쇠해서 구치소 안의 그 계단을 올라가기도 힘들어한다. 그래서 재판을 하면은 그 하루 종일 하죠. 하루 종일 하는데 거기 법정에 앉아 있기가 어려울 정도다.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변호인이 참여해서 소송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지기현 부장판사는 그때 이 절차적 정당성을 어겼다고 해서 구속 취소를 해준 그 법원이죠. 그 법원에 그러니까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주 4번 재판을 열고 또 구속 연장을 막 하고 하니까는 아예 재판을 보이콧하고 변호인도 다 철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선 변호인들만 나갔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에 지금 건강상 참석을 하지 못하더라도 변호인들은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개인 윤석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른 건 다 떠나서 개인 윤석열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계속되는 이 재판인데 특검이 지금 특검이 이게 내란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이 첫 번째로 이제 뭐 신병을 인수를 하고 구속도 하고 계속 소환도 하고 하는 거죠. 이게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에서 그 특검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김건희 특검에서도 마찬가지로 소환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이 감당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가? 또 건강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태에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조사를 해서 뭐 합당한 처벌을 하겠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일이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난리 때문에 뭐 국민의 생명을 뭐 앗아가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소방안전본부를 압수수색을 하는 특검이 그리고 드론작전사령관을 소환을 하는 공개 소환을 거의 뭐 공개 소환을 하고 이 무슨 뭐 군사 기밀 같은 거 전부 다 공개하고 이게 과연 무엇을 위한 지금 특검을 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